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레오와 클라라는 감정의 교차로에 섰습니다. 태양이 낮게 지면서 캠퍼스 전체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면서 흥분과 향수가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활발한 수다로 둘러싸인 친숙한 구내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쟁반에 가득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카페테리아 박람회의 향기 속에서 대학 경험을 정의했던 무수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공유한 과거의 이야기를 교환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몇 년 동안 가족처럼 레오와 클라라는 동료들과 함께 오후 강의를 위해 터벅터벅 교실로 돌아왔지만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함께 시선을 마주한 채 다음 수업을 건너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발성과 모험에 대한 갈증으로 무장한 학문적 엄격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대학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며 길거리 음식을 탐닉하고 그들이 즐겼던 활기 넘치는 지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새로 찾은 자유의 단순함 레오가 제안한 근처 해변으로의 여행과 리드미컬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샌디 슈어즈, 세레나드로 향하는 클라라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장소를 발견하고 시원한 바다바람이 불어오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 태양이 밤의 퇴각을 준비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을 깨고 클라라는 레오에게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레오에 대해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고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녀의 자신감과 통찰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세상을 탐색하는 능력에 감탄 클라라는 빛나는 미소를 칭찬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놀리듯이 얼굴을 빛내며 거창한 제안에 대해 물었고 레오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무릎을 치켜 올리고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는 반지의 필요성이나 정교한 준비를 무시하고 광활한 바다와 지는 해를 배경으로 불의 구체가 바다의 인브레이스로 내려오는 것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레오는 클라라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클라라의 눈이 커졌다. 세상이 그녀의 반응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녀의 뺨에 장밋빛 색조가 퍼져서 놀랐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을 참으며 CLA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그렇다고 속삭였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그들은 해변에서 걸어 나오는 친밀한 순간의 사운드 트랙을 제공하는 바다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오는 클라라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저녁 식사로 축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제안의 첫 설렘이 기말고사와 교과서의 실용성, 그리고 심야 학습 세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레오와 클라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이 왔을 때 새로 발견한 헌신과 학문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레오와 클라라는 가운을 입고 이것이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졸업생 바다에서 서로를 발견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학위와 열망을 갖춘 환호와 찬사 속에서 함께 장애물을 넘고 졸업 후 다가올 길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낯선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경험의 짜임새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한 직업의 목표와 삶의 목표, 그들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도전과 이전 학기의 공동 노력의 성공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레오와 클라라의 삶은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놓인 어려움을 신나게 받아들였고 마감일과 3으로 바뀌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것은 항상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는 어려움을 함께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그린즈와 슬라이의 모습을 공유했고 그들의 러브스토리 온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랑의 힘과 함께 꿈꾸는 우아함의 증거인 공유 아파트의 따뜻함 속에서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레아와 클라라의 관계는 몇 달 동안 강화되어 삶의 우여곡절을 이겨내는 파트너십과 우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의 회사에서 위안을 구하는 동정심과 확고한 지원의 안식처였습니다. 레오는 어느 날 저녁 스트레스를 풀고 클라라에게 눈을 돌리며 반짝이는 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몇 달 안에 결혼을 하게 된다는 말에 클라라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결혼했어요. 정말 결혼하냐고 물었고 레오는 한결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계획과 준비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웨딩 플래너로 일하는 친구를 데려와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지도 덕분에 클라라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서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클레러는 다음 날 리오의 친구를 만나서 기뻐했고 그녀는 그들이 공유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 내내 그들의 특별한 날에 대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그들의 결혼식이 정말 훌륭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웨딩 플래너는 모든 마지막 세부 사항을 처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초대장이 발송되었고 친구, 가족, 친척 및 동료들 사이에서 수락되었습니다. 레오와 클라라가 평생의 사랑과 우정을 맹세하는 서약을 나누는 동안 직원들은 절정에 이르렀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혼식 후 장소는 꽃과 빛으로 장식되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뉴파운드 파트너십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삶 클라라는 레오에 대한 사랑에 힘입어 가정을 꾸리고 소중한 배우자를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부드러운 순간들로 가득한 사랑의 안식처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 레오는 결혼 생활에 작은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클라라의 사임 선택에 감사하고 지지했지만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여러 번 후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은 계획했던 것만큼 쉽게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모가 되겠다는 공통된 열망이 함께 쓰라린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때 행복했던 집이 의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불임이라는 어려운 현실에 맞서야 했고 절망과 좌절을 느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그들이 가진 힘을 일깨워주는 끊임없는 빛이 되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의지했습니다. 서로 이해가 안 돼요. 레오 클라라는 어느 날 저녁 아이에 대한 이루지 못한 그리움의 슬픔을 그녀의 눈에 분명히 털어놨어요. 레오가 클라라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라는 걸 알아요.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우리는 의사 방문의 미로 속에서 얽힌 레오와 클라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강렬한 고조와 가슴 아픈 저조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긴장은 그들의 공유된 삶의 초석이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오가 언젠가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서 클라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결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라가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빛나고 레오 내 말이 맞아요. 뒤로 물러서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함께 대처할 것입니다. 레오를 임신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의 여정은 급격한 전환을 이루었고 클라라는 감정적 유대를 고치는데 초점을 다시 돌려 그들을 하나로 묶은 사랑에서 위안을 찾고 그로 인한 상처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회복과 재발견이 몇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레오와 클라라는 사랑의 탄력을 받아 불임이 어둠에서 벗어나 더 강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의 관계의 긴장은 낮과 밤에 걸쳐 계속 커졌습니다. 레오를 놀라게 하려는 클라라의 계획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말을 보내면서 클라라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함께 극복해야 했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재정적 걱정으로 인해 동기가 부여된 레오의 반응에 클라라는 충격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레오를 집으로 환영했을 때 그의 태도에 피로가 만연했습니다. 클라라는 레오가 열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신 그는 냉담하고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걱정을 감지하고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그녀가 묻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레오는 신음소리를 내며 피곤하고 불쾌하다고 대답했다. 클라라 그냥 업무 스트레스일 뿐이야.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다고 클라라의 기쁨은 그녀가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공감했다. 레오 직장에 있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리오는 그녀의 열의를 보고 집에서의 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무심코 비난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클레러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미소는 어두워졌습니다. 널 당황하게 만들려고 우리 둘 다 휴가를 쓰기로 했어. 그래서 일주일간의 여행 티켓을 샀어. 레오의 표정 왜 예약을 하게 됐는지 짜증나고 놀라서 일그러졌어. 클라라 그게 쉽지 않아. 돈을 버는 건 힘들어 벌고 별것 아닌 것처럼 쓸 수는 없지. 클라라는 갑작스레 날카롭고 거친 그의 말을 느꼈다. 세찬 바람과 눈물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녀를 잃지 않으려고 대답했다. 쿨레오 나에게 이런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최근에 우리 둘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삶의 기쁨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당황하지 않은 레오는 클라라를 외칩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 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결혼했던 배우자가 아닙니다. 클라라가 보였습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그녀 레오나는 단지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 게임과 내가 가져온 책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턱시도 파자마와 평상복 차림이 필요하시면 말해주세요. 잠시 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움츠러들지 않고 레오는 그녀의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투어가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짐을 꾸리셨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클라라 결혼한 이후로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 말이 분위기 속에 남아있어 점점 더 멀어지는 이별을 냉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클라라는 좌절했고 또한 한때 깨지지 않았던 연결고리가 이제 약화되었다는 스타크의 현실에 슬펐습니다. 레오는 객실로 물러났습니다. 클라라 혼자 공유 공간에 우리 방이 있어요. 왜 손님방에서 자요? 클라라가 소리쳤어요. 레오의 대답이 손님방에서 울려 퍼져 차갑고 멍하니 오늘 밤 너랑 자고 싶지 않아. 클라라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의 집은 그녀를 덮치는 슬픔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을 가져오려는 시도는 무심코 슬픔을 가져왔고 한때 조화로웠던 분위기는 이제 그날 밤 지나간 이상한 관계의 메아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의 전환을 고민하는 클라라와의 침묵 레오와 그녀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남아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골절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클라라는 다음날 아침 슬프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트레오가 함께 쓰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들 사이의 멀어진 거리를 날카롭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용함이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불편함을 옆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몇 시간이 지났고 레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하러 떠났고 버림받은 느낌을 명확히 하고 클라라가 하루 종일 그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감정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클라라의 걱정은 레오가 말하기를 미루기로 결정함으로써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려는 그녀의 시도가 그들의 관계를 망친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의심에 시달렸고 그녀는 하루 종일 낙담과 레오가 궁극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희미한 낙관 사이를 번갈아가며 보냈습니다. 해질녘에도 연락을 하십시오. 레오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의 걱정은 커졌고 거리를 좁히려는 그녀의 시도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때 따뜻함과 웃음이 있던 곳에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실패한 사랑의 조용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클라라가 슬픔에 잠겨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클라라는 레오의 오랜 부재로 한때 행복했던 집에 피해가 던져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낮 동안 레오와 연락을 취하려는 클라라의 시도 그 이후의 결실은 없었다. 고요함의 벽이 두꺼워지면서 그들 사이에 틈이 생겼다. 지금까지 긴장된 시간에 국한되었던 그들의 관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긴장과 말하지 못한 말이 갑자기 레오의 공유된 삶의 부재로 드러났다. 레오를 그리워하는 클라라의 고통. 그녀는 혼자서 인생의 장애물과 씨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레오 클라라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묵의 무게로 인해 그들의 관계의 불쾌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레오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치기 위해 그녀와 협력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며칠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만드는 어려운 작업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어려움과 오해에 직면한 사랑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클라라는 감정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문제에 직면했지만 앞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전에 나누었던 사랑에 대한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격변과 혼란 속에서 클라라는 뒷자리에 있던 자신의 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인에게 일자리 추천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바로 다음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클라라는 불안하면서도 들뜬 마음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지만 레오에게 도움을 청하자 레오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실망한 한숨을 쉬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클라라는 당당하게 면접관들에게 다가가 방에 들어섰다. 직업 세계에서 휴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내 기술을 사용하여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클레러는 어슈런스와 함께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러는 진심으로 열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커져 1차 면접이 끝난 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클라라는 비록 첫 번째 면접에서 실망했더라도 두 번째 면접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리오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고 그녀의 목표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여 내 경력에 전념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 목표를 칭찬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클라라는 그녀의 진지함과 결심으로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그날 밤 레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건물에서 나왔을 때 성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음성 메일을 통해 그에게 걱정을 표현했고 비록 응답이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희망과 낙관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문이 슬그머니 열렸을 때 레오는 들어왔습니다. 소파에서 즉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 클라라, 내가 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가 자신의 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아 숨이 막혔다고 해서 불호가 아니었어. 클라라는 이해와 용서가 섞인 표정으로 레오의 눈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레오, 우리 모두는 순간이 중요해. 당신이 돌아왔으니 얘기하자고. 레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에 고마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라, 헤어진 동안 감사했습니다. 클라라가 레오를 거실로 안내하고 앉아서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다정하게 재촉했다. 레오 한숨 쉬다 소파에 앉다라로 출장 갔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인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일이 바빠서 미안해. 대답을 못하던 클라의 표정이 이해가 되었다. 레오의 출장 이유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다. 레오 여자는 레오가 머리에 손을 얹고 후회와 피곤함을 동시에 표현했다고 한다. 그때 클라라 더 말했어야 했는데 일에 열중하다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오의 입장도 이해하고 이제 그만 넘어가죠. 당신이 돌아왔으니 배가 고픈 모양이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긴장을 풀기 위해 푸짐한 점심을 먹겠다는 의도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법을 요리하는 동안 내가 사줄게요.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되돌아보며 의견 차이가 불가피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린 대화로 해결하고 주방에 가득 찬 만든 음식의 냄새를 이해하십시오.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차리고 레오가 선호하는 음식을 배열합니다. 그녀가 지글지글 끓는 접시를 식탁으로 가져오자마자 레오에게 손짓했습니다. 레오 거기 있어요.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홈메이드 라자냐. 마늘빵과 긴장된 환경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사이드 샐러드 맛있는 디스플레이를 본 레오의 눈이 빛났습니다. 클라라, 이것은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친밀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행위는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논쟁의 주제를 무시하고 음식의 맛에 집중한 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신 레오는 식사 후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클라라는 그를 다시 만나서 기뻤지만 한 번의 점심 식사로는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의견 차이와 출장으로 긍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레오는 자신의 방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행동의 무게와 그것이 클라라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지를 느끼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리오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그녀는 초조해졌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클레러는 청소를 하면서 삶이 그들에게 던진 장애물을 이겨내고 그들의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클레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만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루의 좋은 시작. 레오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방에서 나오자 좀 더 쉬어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레오, 클라라가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레오는 공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오는 아침 내내 집중한 것처럼 보였고 클라라는 그가 내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평범함은 좀 더 솔직한 토론의 문을 열 것입니다. 리오는 머뭇거리며 일하러 가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그를 돕고 싶어 클레러가 대답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리오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사무실로 떠났습니다. 클라라는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 일과 개인의 의무를 병행하는 어려움과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혼의 복잡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여전히 낙천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가는 클라라의 걱정은 레오가 계획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전화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레오에게 전화를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들의 관계가 실패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레오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다시 한번 의심의 그림자에 직면하여 그들의 긴장된 대화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레오의 전화에 대한 반응 부족과 직장에서의 그의 침묵은 그들의 이별을 날카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녀와 클라라에게 스며드는 무력감은 의사소통 부족과 레오의 지속적인 부재로 인한 두려움 좌절과 이전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포함하여 다양한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클라라의 불안은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이 나타났습니다. 레오의 행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클라라는 전화를 걸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화번호를 다시 시도했지만 전화가 울리고 꺼졌습니다. 클라라는 클라라의 전화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오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짙은 안개처럼 걱정이 맴돌았다. 클라라는 레오의 행방을 더 알아보기 위해 답을 얻기로 결심하고 혼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클라라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우려는 분명했습니다. 사라는 클라라에게 리오가 전날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일찍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클라라의 불안은 사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을 때 커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녀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설명을 구했습니다. 몇 번의 벨이 울린 후 무심한 목소리가 클라라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안정시키고 레오가 사무실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레오가 직장에 없고 그의 동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클라라는 레오의 전화가 울리는 것을 듣고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클라라는 낙관과 두려움이 뒤섞인 안도감과 걱정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레오의 목소리는 고객과의 예상치 못한 약속으로 인해 직장에서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하면서 멀고 걱정에 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에 머물렀어요.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저녁에 집에 가야 해요. 클라라의 걱정은 좌절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변했습니다. 레오, 당신은 제가 너무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너였어. 내가 내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내가 없다고. 레오가 미안하다고 클라라하고 미안하면서도 초연한 말투로 회의가 막바지여서 휴대폰 충전이 안 됐어. 다음에 운동할 때 알려줬어야 했는데 더욱 조심하라. 클라라가 더 말하기도 전에 레오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갑작스러운 세션 종료에 대한 답변과 레오의 설명이 부족함을 느꼈음.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함.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함. 클라라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레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음. 클라라는 그가 도착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음. 안도와 짜증을 동시에 내며 눈썹을 찌푸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레오, 왜 그렇게 빨리 통화를 끝냈고? 클라라가 조용해 보였는데 공격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나한테 말하지 않고 왜 의뢰인의 집에 있었나요? 연설에 대한 어조리오는 피곤한 듯 신음했고 아마도 예상치 못한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클레러 고객은 긴급한 대화를 요구했고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실. 클라라는 자신의 걱정과 레오의 정당화 사이에 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오,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귀하와 연락도 할 수 없고 귀하의 사무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어서 정말 불안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알리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리오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클레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죠.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오와 클레러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그들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때 방의 긴장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에 클라라는 잔소리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레오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인상을 남겼고 저녁이 깊어가자 르와 클라라는 잘못된 의사소통과 오해가 이전에 완벽했던 관계를 끌어당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레오 그리고 클라라는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저녁이 고요한 고요 속으로 내려갈 때 하루의 피로가 그들에게 무겁게 내려갔고 그래서 그들은 고요한 밤에 휴식을 약속하는 마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열성적으로 침실로 들어갈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계가 지나가는 분을 표시할 때 잠자는 자의 팔을 달래고 밤의 고요가 그들의 집을 덮었습니다. 다른 커튼을 통해 부드러운 빛을 내며 클라라가 레오 옆에서 잠에 빠져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갈증으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 그녀는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방을 발견했다. 그녀 옆의 빈 공간은 레오가 침대에 있지 않다는 암시를 주었다. 클라라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빼내며 고요한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았다. 방은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맨발로 시원한 바닥을 살살 밟았다. 클라라는 살짝 열린 객실 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레오가 거기 조심스럽게 문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클라라는 살며시 문을 밀면서 어떤 장면이 드러났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오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노트북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조명으로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클라라는 왜 침실이 아닌 손님방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레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충격을 피하기 위해 클라라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물었습니다. 레오는 위를 올려다보며 충격을 받았고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클라리사 안녕하세요. 고객이 저에게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메모를 보냈습니다. 빨리 완료될 것입니다. 다시 연락주세요. 자고고 따라갈게. 레오의 직업적 의무에 대해 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클라라가 더 물었지만 왜 이곳은 우리 방이 아닌가. 레오는 후회와 피곤이 뒤섞인 눈으로 신음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으로 내 잠을 방해하고 싶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클라라가 말했어. 내가 한동안 여기서 일하다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와도 괜찮을 테니 빨리 우리 방에서 끝내고 올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레오는 그가 아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클라라는 레오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클라라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풀면서 휴식을 약속. 객실 옷장 문 간신히 들리는 소리와 함께 슬그머니 열리면서 한 인물이 숨어있던 사람의 오아함으로 움직였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크리스틴이었다. 이름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조용한 걸음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레오의 시선을 사로잡고 떠날 때 속삭였다. 리오는 그들의 만남의 은밀한 성격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크리스턴은 부드럽게 한숨을 쉬고 리오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먼 벨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주의가 섞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다는 레오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녀에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확신을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지배할 것입니다. 크리스턴이 리오의 말을 받아들일 때 여왕처럼 짧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스쳤습니다. 은밀한 연결에 대한 아우라가 있었고 객실에 숨겨진 비밀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대화는 위험과 엮인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토론이 끝났을 때 크리스틴은 비밀리에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손님방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레오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닫고 남은 물건을 모두 닦아냈습니다.
전날 밤 잠든 척하는 비밀 클라라는 레온 네슬레가 옆에 있는 것을 느꼈고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것은 아침해로 인해 방이 따뜻하게 물들었지만 레오와 클라라 사이의 긴장감은 차갑게 남아 있었고 그날 밤의 사건은 둘 중 어느 쪽도 논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클라라와 레오가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에 눈에 띄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둘 다 건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혼자임을 발견하기 전날 밤에 밝혀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결단의 순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집의 고요함 드류 클라라가 심호흡을 하면서 마침내 주제를 꺼냈습니다. 레오, 어젯밤에 논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레오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제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클라라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좀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오가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 방에 잠정적인 침묵이 내려졌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클라라가 동정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듣는 것을 들었을 때 클라라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오가 말하는 동안 소통하고 관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레오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손상된 신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결정의 영향으로 클라라와 레오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망과 꿈을 나누며 이해와 용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면서 점차 공기가 맑아지고 의지가 생겼지만 것은 레오와 클라라 그리고 밤은 끝났다. 떠오르는 태양의 부드러운 온기로 침입하는 새로운 하루였다. 객실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진 것 같았지만 긴장감은 가득했지만 마지못해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어젯밤의 흔적이 허공에 남아 있었다. 클라라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주제를 확실히 받아들였다. 레오,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 레오는 그의 표정을 쳐다보았다. 그가 커피를 마시고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대답은 갑작스러웠고 클라라를 놔두지 않을 정도로 그의 반응의 직접성은 클라라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실망했고 레오가 일어나 아침 식탁을 떠나 식당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혼자 생각하도록 방에 남겨두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날이었습니다. 레오는 클라라가 요청한 평소 패턴에서 벗어나 이번 휴식이 궁금해 직장으로 향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신은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사무실에 가요. 보통 주말마다 여행을 가지 않아요.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세요. 레오는 그랬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갈게요. 오후에 돌아와서 오늘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가자 멋진 옷을 미리 준비하고 함께 저녁을 보낼 생각에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레오가 떠날 때 클라라의 생각은 임박한 저녁 식사 날짜로 인해 잠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전에 사무실에 간다고 말한 리오를 입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클레러는 저녁 시간에 들떠서 오후 내내 은밀한 즐거움의 분위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클레러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입고 있는 새 드레스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서 그녀는 자리가 별로 없어서 손님방 옷장에 보관해 두었다. 그녀는 문을 열면서 드레스의 빨간 머리에 눈을 머물며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하며 이마를 긁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던 그녀는 떠나기 전날 밤에 객실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클라라가 만든 상처받은 불확실성과 의심을 포함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잠든 동안 그가 누군가를 집에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그녀의 생각 속에 스며든 끈질긴 의심에 맞서야 한다는 욕구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로 한 결정 그녀는 배우자를 염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오는 클라라의 커져가는 불안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오후가 끝날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리오 근처에 드루가 이전의 차가움을 속죄하려고 할 때 그녀의 예약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러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클레러는 그 제안에 열려 있었고 저녁이 그들이 자리에 앉을 때 그녀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뚜렷했습니다. 클래리스는 우리가 여기에 온 지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답례로 간략한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의 영향을 여전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클레러가 언급한 기회를 보고 클레러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려고 했습니다. 혼외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 배우자의 주제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감지한 레오는 가볍고 약간 방어적인 질문으로 클라라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침착하게 묻고 클라라는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들은 오랫동안 친구였다고 클라라는 점심시간 동안 레오를 열심히 지켜보며 후회나 회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았지만 레오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을 나누는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클라라의 감정은 사방에 맴돌았습니다. 레오는 웃기려고 노력했지만 집에서 그녀의 머리 위에 걸려있던 의심을 실제로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드는 동안 그들 사이의 침묵은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을 반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착했을 때 평범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클라라는 평화로운 파트너십의 모습을 유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레오는 클라라가 가까이 있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에 당황하지 않은 듯 그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후회나 죄책감의 징후가 있는지 그를 지켜보았지만 레오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레오는 저녁을 먹고 출근할 옷을 입고 계속되는 갈등을 언급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레오가 클라라를 떠난 후 혼자 있었고 전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생각 속에 스며든 의심은 그녀가 레오와 함께 상상했던 이전의 낙관적이고 밝은 미래를 가릴 뿐이었습니다. 무대는 레오와 클라라 사이의 얇은 신뢰의 겉껍질을 깨뜨리거나 두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도록 강요할 만남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 두 사람은 기만의 그물망과 같은 불확실성과 비밀이 더욱 얽혀 다음 행보가 불확실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정상적인 척했지만 그녀 내부에 쌓이는 폭풍은 클라라가 이용했습니다. 레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출근한 후 클라라는 집 전체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고 특히 객실에 집중하며 황혼이 가까워지자 의심의 근원이 되었던 레오는 완전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집안에서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조심스러운 눈을 모르고 클라라는 기다리고 있는 계시의 무게로 그녀의 새로운 깨달음을 숨긴 채 평범함의 전면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레오와 클라라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침대의 조용한 공간은 점점 커지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난 후 그들 사이의 약간의 긴장감으로 인해 고조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잠든 척했고 레오는 그녀 옆에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내려가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오가 크리스틴을 안으로 밀어넣는 동안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클라라는 밤새 울려 퍼지는 발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정맥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맞춰 그녀의 혈관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에게 그녀의 심장이 뛰는 동안 레오와 크리스틴은 객실에서 비밀 회의를 가졌으며 숨겨진 카메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 교환은 클라라가 그들에게 두었던 믿음을 약화시켰습니다. 클라라는 커져가는 패닉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를 잡고 클릭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로 생방송되는 클라라의 마음은 레오와 크리스틴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초석이었던 신뢰는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얻은 용기에 이끌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레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은 레오가 시드에게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로 대답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레오 믿을 수 없는 반응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클라라가 카메라에 있는 모든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절대 내 앞에 있지 않아요. 레오가 반항적인 태도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과장하고 있어요. 분노에 차서 촉구했어요. 클라라가 휴대폰을 흔들며 영상 증거를 보여주니 과민 반응. 레오는 이 상황을 좀봐 자신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인정했다. 레오는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클라라, 우리는 단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 클라라가 조바심이 나서 비웃었다. 레오 밤이 깊었고 왜 그녀를 옷장 안에 숨겼는지 레오는 우리가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크리스틴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방해하기 위해 채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클라라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불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가 잠을 자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레오는 문제가 클라라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부정 상태에서 더 큰 방어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신은 특정 사항에 대해 무지하고 클라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회의적 레오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레오는 화를 내며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이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척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처리하려고 하는 동안 클라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레오의 무자비한 고백 레오를 사랑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의 감사 수준입니까? 냉담한 레오가 클라라에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에게서 진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클라라가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건강상의 문제로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닌가. 책임을 거부하는 레오는 비난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화를 내며 보복했다. 클라라는 자제력을 잃고 숨이 막혔다. 레오, 당신은 당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친 인내심을 만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레오는 목소리를 높여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클라라는 내 행복은 어떻냐고 보복했고 우리가 한 맹세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내 느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레오가 자신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클라라의 진실하고 순수한 감정을 인정해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녀의 레오 수용으로 인해 당신은 우리 행성의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당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논쟁이 절정에 가까워지자 한때 평화로웠던 방에 울려 퍼진 레오의 계시. 클라라는 자신을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레오가 남편의 불륜에 대한 끔찍한 진실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레오의 깊은 속임수 이후에 레오는 인내심이 다 되자 클라라를 붙잡고 그녀를 복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 두 사람의 공유된 삶을 미지와 분리하는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비욘드 레오는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완결의 아우라로 밤 공기를 가르며 단칸방에서 추방된 클라라 뒤에서 문을 닫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둘을 묶었던 인연을 깨고 클라라는 홀로 문가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이제 마음을 에워싸고 있었다. 레오의 불륜을 알고 버림받고 배신당했으며 인생이 산산이 조각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때 약속했던 사랑의 이야기와 우정은 무너졌고 성직자는 파탄에 따른 낙진을 처리해야 했고 레오의 잔인한 발언은 이제 그녀의 삶을 불확실하고 잃어버린 것으로 특징 짓는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클라라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고 어두운 거리를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인생이 파탄난 현재 그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육체적으로 상기시켜준다. 그녀가 남겨둔 우울한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클라라의 마음은 머나먼 곳으로 떠내려갔지만 사랑하는 친구 여전히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재지. 클라라의 떨리고 추운 손가락이 전화기에 손을 뻗어 재즈의 번호를 쳤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격노하는 감정적인 템피스트가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서진 존재. 마침내 떠나려던 그녀가 떠나려 했던 기분 좋은 목소리가 저쪽에서 대답했다. 재지. 인사하는 재지였다. 클라라를 둘러싼 낯선 어둠 속에 익숙한 음색 배열 떨리는 목소리로 클레러가 대답했다. 재지. 나야. 클레러. 거기에 이제 그들의 이해력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듯한 일시정지. 재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가 클라라, 무슨 일이야? 새는 레오에게 일어난 소란스러운 사건을 전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클라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나를 걷어찼습니다. 나갈 데도 없어. 재지. 걱정되는 목소리. 재지. 대답. 오, 클라라 어디 있니? 정말 안타깝네. 고맙다는 마음으로 데리러 갈게. 클라라 대답. 나 거리에 있어. 재지. 난 안 돼. 망설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재지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몇 분만 시간을 주세요. 클래리스가 추운 거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알아낼 것입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희미한 빛을 가져왔습니다. 재지가 그녀의 얼굴 옆에 차를 세웠기를 바랍니다. 클레러에게 차에 타라고 걱정과 공감이 섞인 손짓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매서운 추위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지의 눈은 클레러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훑어보며 부드럽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클레러 그녀를 짓누르는 그녀의 감정의 무게. 클라라는 오늘 밤 그녀와 레오 사이에 벌어졌던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객실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주 표현 혼합된 공감 그리고 불신이 클라라의 손을 쥐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하리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클라라 눈물이 계속 클라라의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쫓아냈습니다. 제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은 느낌. 제지 확고한 지원 기둥 제공. 편안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클라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한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가 클라라를 씻어냈습니다. 여분에 감사합니다. 제지 참조차가 조용한 거리를 지나갈 때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지의 말은 피난처와 위로를 약속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그 순간 클라라는 친구의 포옹과 위로의 따뜻함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제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파탄난 결혼 생활의 여파를 혼자 헤쳐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위안. 현관 불빛의 따뜻한 빛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클라라의 혼란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제지는 확고한 친구로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지는 클레러가 위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물 한 잔을 건네는 클라라. 손이 떨리며 물을 받아들인다. 심호흡을 한 후 클라라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동안 레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동정심에서 노골적인 분노로 변하는 제지의 표정. 그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하리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클라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지는 계속해서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클라라 누구도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레오의 행동은 EXC입니다. 독한 말은 카타르시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오의 배신을 비난하는 제지. 분노가 터져나온 클라라를 연민의 눈빛으로 들어봐. 클라라는 여기 앉아도 내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 안 될 거야. 왜 자러 가는 게 어때? 클라라와 제지는 제지의 제안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둘 다 감정적 격변으로 지쳤고 잠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밝은 아침빛이 휘장 사이로 흘러 클라라의 불안한 소매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지가 이미 출근 옷을 입은 클라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가야겠습니다. 이제 친절히 자리 잡겠습니다. 냉장고 조심하세요. 클레러. 제지가 그녀를 안심시켜주고 직장으로 떠난 후 클레러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클레러는 혼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클라라는 4시간 이상 고민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도 레오의 배반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 샤워를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저녁을 많이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는 부엌에서 훌륭한 밥을 위한 물건을 찾았고 피이칼의 요리는 썰고 저을 때마다 치료 활동이 되었으며 그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녁 식탁은 황혼 무렵에 차려졌고 집은 매력적인 아로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재즈의 향기가 재즈의 콧구멍을 가득 채웠고 클라라가 지금 무엇을 요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결심으로 빛나고 클라라는 웃으며 내가 밥과 샐러드를 요리했고 피이카레는 클라라의 엔데버에 감동받은 느낌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저녁 식탁을 바꿀 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함께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향기로운 카레를 한 입 먹었습니다. 칼 붙이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으니 이제 계획이 무엇입니까? 클레러 제지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까? 시엘은 그녀의 눈에 탄력이 빛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지리오는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깨끗이 정리했다고 약속합니다. 며칠 전에 몇 가지 일자리에 지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리오의 행동에 너무 슬펐기 때문에 지난달 어느 시점에 인생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때 곧 연락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곳에 지원했습니다. 이 배반이 나를 정의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CLA의 새로운 결단력이 인상 깊고 자랑스럽습니다. 제지는 손뼉을 치며 결혼 후 내 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당신 안에 있는 예전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봅니다. 나한테 편하게 물어봐라. 재즈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하는 클라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고마워요. 재즈지의 친절함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한다. 밤이 깊어지고 클레러와 재즈는 다음날 아침 클레러의 산산이 부서진 세상의 균열을 고치기 시작한 위안의 존재에 감사하며 각자의 공간으로 은퇴했습니다. 클레러는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향하기 전에 재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클레러는 집을 청소한 후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더 파워러에서 2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과 스타일에 기뻐하며 간병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클레러는 식사를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맛본 후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자 일상적인 저녁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주방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는 배경이 되어 저녁 식사에 푹 빠져들고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생산적인 하루의 끝을 알리는 향신료와 맛재지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저녁 시간에 동지애를 불어넣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레러는 파워러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신나게 표현했습니다. 재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번 새로운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러 레오에서 벗어나 클라라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재지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오의 결정과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기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중간에 클레러는 몇몇 회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그녀의 미래의 궤적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실망은 두 번째 오프닝의 성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문제지의 축하말은 클레러의 승리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의 감정을 반영했습니다. 클레러는 새 직장을 위해 계획했던 쇼핑 여행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즈는 항상 계획을 약간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의 자유시간은 클레러의 밤이 정착하고 재즈가 공중에 남아있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각자의 공간으로 은퇴하면서 여정이 전개되고 있었고 클레러는 흔들리지 않는 지원으로 강화된 앞으로의 도전과 승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친구이자 다음날 아침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탄력성은 클라라에 대한 목적의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마치고 두 번째 회사로 향하면서 새로운 자신감이 물씬 풍기는 옷차림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적 열망의 표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HR 부서는 클레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조명이 밝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에마어 잔선을 만났습니다. HR을 대표하는 친절한 얼굴이 진정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방은 전문성을 발산했고 클레러는 자리에 앉으면서 엄청난 흥분을 느꼈습니다. 에마어 잔선 시작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클라라를 축하하는 토론 그의 상냥한 태도는 그녀를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열린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녀의 고용 조건을 자세히 조사하는 동안 대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녀를 합류시키려는 회사의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잔선 씨는 관련 보상 패키지에서 클레러의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클레러는 자신의 책임, 회사 내 잠재적인 성장 및 직위에 수반되는 다양한 특전을 탐구하는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흡수했습니다. 잔선 씨는 협업과 개인 기여를 강조하는 회사 문화의 복잡성을 설명했습니다. 클레러와 급여 구조 및 추가 혜택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전환했습니다.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잔선 씨가 클레러에게 고용계약을 건네준 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특정 측면에 대한 설명을 구했습니다. 클레러가 계약의 각 조항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조사하기 전에는 그녀의 업적에 대한 실질적인 상징이 있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약속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했습니다. 그녀는 조건에 대한 수락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서명을 자신 있게 첨부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존슨 씨는 합의된 시작 날짜에 그녀를 공식적으로 환영할 회사의 기대를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클라릭은 긴장을 풀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성취감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심펠 플레저즈에서 위안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화분에 심은 식물을 돌보며 책장을 정리하는 것, 주변의 고요함을 즐기는 것, 자신을 접지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의식이 되었으며 재즈가 도착하는 저녁이 다가옴에 따라 그녀의 삶에 다가오는 변화 단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클라라를 열성적으로 감싸는 기쁨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클레러는 자신의 새 직장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웃음과 함께 축하 저녁 식사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늑한 분위기로 모험을 떠났고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클레러와 재즈는 저녁의 매 순간을 음미하는 맛있는 맛에 빠졌습니다. 클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확고한 동반자가 되어준 재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지 직업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우정의 힘과 그들 자신이 키우는 탄력성에 대한 증거임을 인정했습니다. 건배 속의 그녀의 잔 클라라는 조용한 순간에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오며 밤을 마무리하며 클라라와 재즈는 각자의 공간의 아늑함에 안착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성취의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더 밝은 내일에 대한 약속은 잠으로 그들을 감싸고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클라라의 새로운 직업 여정에 흥미진진한 장에 서고 클라라의 새 직장 첫날, 아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클라라의 새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즈의 간절한 염원에 의해 비춰진 기회 클라라는 이 흥미진진한 장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회사에 도착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클라라는 분주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료들은 미소와 인사를 주고받았고 클라라는 팀원들에게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팀은 그녀의 역할의 복잡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두 팔 벌려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아침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곧 기대했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레러는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 회원의 뚜렷한 질문이 흘러나왔고 클레러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열정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동료애는 계속 번성하여 긍정적인 업무 관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클레러가 집중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일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루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재즈에게 연락하여 타이로드에 도착하여 생산적인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의 탈출을 모색하는 티어 로드 방문 계획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레러는 에너지에 휩싸였습니다. 분주한 시장의 다채로운 색상, 배열된 직물과 활기찬 떠들썩한 활동은 그녀가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익숙해진 일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의 삶에서 놓쳤던 해방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최근 무수한 상점들 사이에서 클라라의 관심은 레오가 한때 소유했던 셔츠를 생각나게 하는 셔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광경은 그녀가 크리스틴 클라라와 함께 있는 그의 현재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녀 안에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즐거운 쇼핑에 빠져들자 호기심과 향수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인 운명은 뜻밖의 반전으로 개입했다. 레오와 크리스틴은 같은 가게에 나타났다. 흥청망청 쇼핑에 열중했다. 크리스틴의 경멸적인 시선과 신속한 출발은 반대로 클라라의 불안을 더할 뿐이었다. 레오 클라라의 새로운 자신감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고 포이즈는 클라라를 멀리서 관찰했을 때 얼굴에 잠시 머뭇거림이 번쩍이는 것을 알았던 사람과의 극명한 이탈로 그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크리스틴의 전화는 클라라가 재빨리 주의를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즈의 시기적절한 도착은 클레러의 우울한 표정을 알아채고 그녀를 현재의 순간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재즈는 클레러가 리오와의 만남에 대해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크리스턴 현명하고 지지적인 재즈는 리오가 보여준 무관심을 반영하여 클레러에게 그것을 무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그녀를 향해 단념하지 않은 클레러와 재즈는 분주한 시장 속에서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클레러의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숨막히는 드레스에 같은 드레스가 크리스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가게 주인이 클라라와 그리스도가 둘 다 구입할 수 있는 단 한 벌만 발표하는 긴장된 순간을 위해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클레러와 재즈는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얻으려는 크리스턴의 성향을 미묘하게 암시하며 그것을 크리스턴에게 건네주라고 가게 주인에게 촉구했습니다. 클레러와 재즈는 설정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중에 근처 카페에서 새로 발견한 힘과 회복력에 대한 증거 클레러와 재즈는 마땅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제지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친구의 능력에 자부심을 표현하는 확고한 결의에 대해 클레러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탐나는 드레스를 움켜쥔 크리스티는 약혼했습니다. 인디애나 레오와의 열띤 대화 속에서 카페 클라라와 재즈의 아늑한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레오와 크리스틴의 등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난기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재즈를 장착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클라라는 레오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의 길을 떠다니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자신감, 지난 며칠 동안 그녀를 정의하는 듯한 그녀의 눈의 반짝임과 결단력 있는 정신을 관찰하는 레오는 그 속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다쟁이 크리스틴의 질투심은 끓어오르는 레오의 산만한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서서 크리스틴을 쫓는 두 사람 사이에서 찢겨진 클라라 레오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크리스틴을 쫓고 카페에서 높아지는 긴장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클라라와 재지는 즐겼다. 유쾌한 분위기, 웃음과 함께한 순간들이 그날을 기억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클라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현재를 끌어안고 하루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레오와 크리스틴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논쟁의 메아리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레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클라라에게서